기숙사 302호의 마지막 불빛. 2004년 가을, 경상도의 한 지방 도시. 지방 사립대 기숙사에서 한 여학생이 사라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생의 이름은 정아현 21세. 평범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기숙사 3층 302호였습니다. 처음엔 단순 가출이나 개인 사정이라 여겼지만 이후 해당 방을 거쳐간 학생들마다 같은 이상 현상을 겪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복도 끝, 전등 하나만 희미하게 깜빡이던 3층. 그곳에서 학생들이 경험한 증언들을 통해 우리는 이 사건의 실체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기숙사 3층은 오래된 동이었습니다. 신축관이 생기기 전까지 이곳은 학생들 사이 공포의 동으로 불렸죠. 사건 발생 2년 뒤, 우리는 당시 3층에 거주했던 학생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먼저 302호 바로 옆방이었던 301호 황지은 씨의 증언입니다. 밤만 되면 302호 불이 딱 켜졌어요. 폐쇄된 방인데 누가 스위치를 켠 것처럼. 그리고 벽 너머에서 누가 천천히 걷는 소리가 났어요. 방 안을 돌아다니는 아주 느린 발소리요. 302호는 아현 실종 이후 학교 측이 관리 문제로 잠정 폐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증언에 따르면 거의 매일 밤 그 방에 불이 켜졌다 꺼졌다고 합니다. 또 한 명의 증언을 들어보시죠. 기숙사 행정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던 선배 박도윤 씨의 말입니다. 302호 열쇠는 행정실에서만 보관했어요. 근데 야간 점검 때 열쇠함을 확인하면 간혹 열쇠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누가 가져갔던 걸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당시 CCTV는 설치되지 않았던 시절. 3층 복도에는 좁고 긴 백열등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밤이면 하나둘씩 깜빡이는 것이 이상하리만큼 익숙한 풍경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304호 김세빈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쯤이었어요. 화장실 갈까 말까 망설이다 문을 열었는데 302호 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더라고요. 그 틈 사이로 긴 머리카락이 바닥에 끼어 있었어요. 마치 누가 안에서 문틈으로 머리를 내리고 서 있는 것처럼. 304호 학생은 다음날 바로 기숙사 퇴사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괴담으로 넘기기에는 기묘한 부분이 많죠. 우리는 사건 현장이었던 302호의 당시 상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2004년 10월 17일. 경찰은 신고를 받고 302호를 조사했습니다. 기록에 남은 건 단 하나. 방 안에 창문이 닫혀 있었고 안쪽에서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다. 그렇습니다. 안에서 잠긴 방에서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우리는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RA층장 역할을 맡았던 익명 제보자 K. 그는 오랜 침묵 끝에 한 가지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사실 그날 아현이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새벽 1시 40분쯤이었죠. 누군가 제 방문 앞에 서 있다고. 문틈 밑으로 그림자가 보인다며 계속 서 있다고 했어요. K는 손전등을 들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 복도는 조용했고 정적만 가득했습니다. 302호 문 앞. 하지만 이상하게도 문틈 아래에는 먼지 하나 없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서 있었다면 남았을 흔적조차요. K는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현은 사라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누가 데려간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K는 마지막으로 믿기 힘든 말을 덧붙였습니다. 며칠 후 302호 청소를 하는데요. 책상 서랍 안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아현이 쓴 메모 같았어요.
거기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문 밖에 있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2000년대 CCTV도 부족했고 기숙사 보안은 허술했으며 학생들의 사생활은 개인 문제로 여겨졌던 시절. 당시 이 사건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식 기록엔 실종 한 건으로 남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학교 근처에서는 가끔 하얀 후드티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학생이 늦은 밤 캠퍼스 뒤편 언덕길을 멍하니 걸어가는 걸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목격자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합니다. 걷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마치 누군가의 발걸음을 따라하는 것처럼. 그날 302호 문 밖에 서 있던 존재가 정말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혹시 지금까지도 그 문 앞에서 누군가를 따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답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느끼는 공포는 눈에 보이는 괴물이 아니라 익숙해야 할 공간 속 설명되지 않는 작은 틈에서 찾아옵니다. 문틈, 발소리, 깜빡이는 불빛. 그 사소한 이상함을 대수롭지 않게 넘긴 순간 이미 당신의 뒤에는 같은 속도로 걸어오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숙사 3층의 각 방에서 일어난 의문스러운 사건들을 추적하며 그 공통된 연결고리를 파헤치는 다큐형 공포 시리즈. 왜 3층인가? 지방 사립대 낡은 기숙사 건물 구관 3층. 2000년대 중반 2층에서 발생한 실종과 괴이한 사건들은 오랫동안 학생들 사이에 금기어로 남아 있었습니다. 몇 년 간격으로 기숙사 3층에 살았던 학생들의 퇴사 전과 실종 비율은 다른 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죠. 학교는 단순 우연이라 했지만 우리는 그 사건들의 기록과 관련자 증언을 토대로 3층 전체에 퍼져 있던 섬뜩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시작은 301호였습니다. 301호 첫 번째 균열. 2003년 3층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보고된 방은 301호였습니다. 당시 거주자였던 황지은 씨 익명 요청은 이 방에서 첫 일주일 만에 자기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밤 12시만 되면 누가 제 흉내를 냈어요. 방 안에 저 혼자인데 제 목소리로 지은아 하고 부르더라고요. 지은은 처음엔 꿈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 목소리가 밤마다 조금씩 가까워졌다는 것. 처음엔 책상 뒤, 그 다음엔 침대 아래. 그리고 마지막 방. 그 목소리는 바로 지은의 귓가 옆에서 속삭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날 새벽짐을 싸서 기숙사를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 내에선 별다른 기록 없이 조용히 넘어갔지만 이때부터 학생들은 3층에 밤엔 소리를 내지 말라는 암묵적인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303호 복도에 서 있던 사람. 2005년 303호에 배정된 2학년 남학생 박준호. 책임감 강한 성격으로 괴담 따위 믿지 않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새벽 2시경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 302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조명은 어두웠고 인물은 정면이 아닌 벽을 바라본 채 서 있었다고 합니다. 준호는 그저 취객이거나 학생이 장난치는 줄 알고 다가갔죠.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벽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벽을 뚫고 반대쪽을 보고 있는 듯한 방향이었습니다. 몸은 벽을 향하지만 목만 반대쪽으로 돌아가 있었다는 것이었죠. 준호가 놀라 뒷걸음치던 순간 그 사람의 몸이 돌아오지 않은 채 목만 준호 쪽으로 꺾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용히 해. 깨우면 안 돼. 준호는 비명을 삼키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몇 분 뒤 다시 복도를 확인했지만 그 사람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일 이후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305호 한 달을 버티지 못한 신입생. 같은 해 신입생 김서인 305호 입주. 밝고 명랑했던 그녀는 입사 후 2주 만에 눈밑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룸메이트의 증언입니다. 서인이가 자꾸 거울을 안 봤어요. 근데 새벽에 깨보면 혼자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어두운데 자기 얼굴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보듯이 고개를 들고 서서요. 서인은 이후 점점 방 안에 누군가가 같이 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침대 옆에서 숨 쉬는 소리가 들려. 내 노트를 누가 펼쳐보고 있어. 밤마다 내 이름을 적어. 어느 날 룸메이트가 서인의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서인이 아닌 다른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너도 들었지? 우리 셋이었잖아. 룸메이트는 다음 날 짐을 싸서 기숙사 퇴사. 서인은 305호 입주 29일 만에 전학했습니다. 301, 303, 305호. 각기 다른 시기, 다른 학생, 다른 현상. 하지만 우린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의 공통된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301호 지은.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303호 준호. 그 사람은 깨우면 안 된다고 했다. 305호 서인 노트. 셋이었잖아. 가까움. 깨우다. 셋.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당시 3층 청소 담당이었던 퇴직 경비원장 모 씨를 어렵게 찾아 만났습니다. 그는 오래 고민하다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3층은 원래 2인실이 아니었어요. 3인실 구조였는데 10년 전에 문제 때문에 중앙 침대를 치웠어요. 그 뒤부터 이상해진 겁니다. 원래는 3명이 쓰던 방. 하지만 중간 침대를 없애고 빈자리를 남긴 채 2인실로 바꿨다는 것. 장 씨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빈자리를 없애야 했어요. 누군가 거기 계속 누워 있었거든요. 사람이 아닌 그 자리가. 엔딩 3층의 비밀. 취재 과정에서 우리는 3층 입주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감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함께 있다. 잠들어 있는 무언가. 깨워선 안 되는 존재. 셋이어야 한다는 규칙. 그리고 하나 더. 3층 거주자들은 마지막 공통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침대 옆 바닥에서 누가 천천히 일어나는 소리가 났어요. 꼭 중간에 셋 번째 사람이 있는 것처럼. 3층 전체가 원래 3인 체제였다는 설정. 하지만 그 자리에서 자던 무언가가 빈 공간이 생긴 뒤로 자꾸 깨어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후 302호 실종 사건이 발생한 것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학교 근처에는 3명이 나란히 걷다가 둘만 남는 꿈을 꾼다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난 밤엔 바로 옆에 누군가 누워있는 기분이 들었다고 말하죠. 숨소리가 너무 가까워요. 분명 둘이 잤는데 셋이 자고 있었어요. 익숙한 공간 속 비어있는 자리 하나. 그 빈자리를 채우려는 건 언제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자고 있는데 침대가 너무 좁게 느껴진다면 그건 둘이 누워서가 아니라 이미 셋이 누워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철거 전날 폐기된 기숙사 구간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사람들과 그들이 남긴 기록들을 통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구성한 다큐 공포. 발견된 기록. 2011년 여름 오래된 대학 기숙사 구간 철거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사 첫날 작업자들은 3층 복도 끝에서 오래된 캠코더와 휴대폰 3대를 발견했습니다. 기록물은 모두 2011년 6월 19일 철거 하루 전날 밤에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그 건물에 들어갔던 4명 중 단 1명만 살아서 나왔습니다. 남은 기록들과 짧은 생존자 인터뷰, 그리고 경찰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그날의 마지막 하룻밤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기록 시작 영상 0014. 영상 속에는 3명의 학생이 등장합니다. 민재 22, 효진 21, 태호 22 모두 괴담 리뷰 동아리 소속이었으며 302호 실종 사건과 3층 괴담을 취재한 뒤 컨텐츠 촬영을 위해 몰래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카메라를 들고 말합니다. 전기 다 끊겼다더니 불 들어오네. 폐건물 맞아? 복도에 형광등 몇 개가 미약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특히 3층 중앙등 하나만 유난히 어둡게 전멸했습니다. 효진이 농담 섞인 말투로 답합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냐? 끊긴 전기인데 불이 들어오면 누가 켠 거야? 세 사람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웃었지만 표정엔 어딘가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0042 301호 앞. 301호 문 앞.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누군가 최근까지 사용한 듯 이불이 펼쳐진 채였습니다. 태호가 손전등으로 비추자 카메라에 베개 자국이 찍혔습니다. 머리가 기대어져 있었던 듯한 완연한 형태였습니다. 태호 이거 방금 전까지 누워 있었던 모양인데 민재 버려진 지 몇 년인데 누가 들어와서 잤겠냐. 누가 눕기만 했겠지. 효진은 베개에 코를 가까이 대고 킁킁 맞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따뜻해. 짧은 정적. 셋 모두 말이 없어졌습니다. 0127 303호 복도 CCTV 각도. 303호 앞을 지나던 중 카메라가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렌즈가 복도 끝을 향하자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얼굴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흰색 후드티를 입은 길쭉한 형체였고 고개를 아래로 축 내려뜨린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태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아까 1층에서도 보지 않았어? 민재는 확대 줌을 시도했지만 줌이 될수록 화면이 깨지며 노이즈가 섞인 속삭임 소리가 들렸습니다. 깨우지 마, 깨우지 마. 효진이 작게 외칩니다. 야, 소리 꺼. 지금 누구 목소리야? 셋이 다시 복도를 봤을 때 형체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0310 305호 내부. 세 사람은 의식을 전환하려는 듯 웃으며 305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방 안은 이미 무언가 기다리고 있었던 듯한 공기였습니다. 벽에는 포스트잇 여러 장이 붙어 있었는데 모두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셋이 자. 그래야 괜찮아. 효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누가 붙인 거야? 기숙사 폐쇄 후엔 아무도. 그 순간 카메라가 침대 밑을 비췄고 그곳에서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침대 아래. 어둡고 깊은 공간 속에서 사람 형체의 어깨가 천천히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숨을 쉬며 자고 있는 듯한 움직임. 효진이 울먹이며 속삭였습니다. 나 여기서 자는 사람 있는 거 싫어. 우리 나가자. 바로 그때 침대 아래에서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리 비지 말라니까. 카메라는 큰 흔들림과 함께 끊겼습니다. 증거 이태호의 녹음 파일 0359AM. 다음은 사건 이후 복구된 태호의 휴대폰 음성 메모입니다. 여기 우리 말고 하나 더 있어. 분명히 넷이야. 근데 계속 셋이 되려고 해. 우리가 아닌 누가 자꾸 자리를 채우려고 해. 뒤쪽에서 딸깍 딸깍. 손톱으로 바닥을 긁는 소리가 녹음되었습니다. 몸을 일으키고 있어. 지금 일어나고 있어. 녹음은 갑자기 끊겼습니다. 증거 3 마지막 영상 052. 마지막으로 복구된 영상. 촬영자는 민재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들고 있는 듯한 시점입니다.
카메라는 302호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는데 그 위엔 붉은 매직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열지 마. 깨우지 마. 같이 있지 마. 문 뒤에서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그리고 들려선 안 되는 세 번째 호흡. 교진의 목소리가 떨리며 나옵니다. 제발 자지 마. 우리 오늘 잠들지 말자. 누구 깨우지 말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302호 문 사이 문틈으로 눈 하나가 천천히 떠올라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영상은 바로 꺼졌습니다. 생존자 인터뷰 민재. 유일한 생존자 민재는 3개월 후 정신과 치료 도중 짧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넷이었어요. 근데 셋으로 나왔어요. 한 명은 데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기자는 되물었습니다. 누굴 데리고 나왔어야 했나요? 민재는 공허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우리랑 같이 자던 셋째요. 원래 그 방은 셋이 자야 하거든요. 한 명이 빠지면 누군가가 깨요. 민재는 이후 입을 닫았습니다. 공사 관계자 증언, 철거 작업자 A씨 증언, 3층만 철거가 잘 안 됐어요. 벽 안쪽에서 뭐가 계속 툭 하고 부딪히더라고요. 마치 안에 누워있는 누굴 깨운 것처럼. 장비가 고장나고 공사는 302호 주변을 남겨둔 채 중단되었습니다. 지금은 대학 근처 상가 건물로 바뀌었지만 이상하게도 3층만 사무실이 자주 폐업한다고 합니다. 입주자들의 공통 민원. 밤마다 바닥에서 누가 천천히 일어나는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기록. 철거 현장에서 나온 낡은 종이 쪽지 한 장. 분명 2004년 실종된 정하현의 글씨체와 동일했고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돌아올 때는 셋이 아니었어. 누군가 따라 나갔다는 의미일까요? 혹은 하나가 비었고 그 자리를 지금도 채우려 누군가가 깨어있는 것일까요? 이 사건 이후 이 대학에서는 지금도 신입생들에게 이상한 생활 규칙 하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숙사 방은 셋이서 자. 만약 둘이 자게 되면 나머지 한 자리가 먼저 깨. 가끔 우리는 비어있는 자리 하나를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침대 한 칸, 빈 의자 하나, 남는 이불 한 벌. 하지만 그 자리가 누군가의 자리였다면? 그리고 그 누군가가 지금도 당신 옆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라면 여기까지 마지막 하룻밤이었습니다.